네, 늘 그랬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의 황당한 문화나이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지금 현재 발의된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네. 조목조목 짚어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은 동물보호법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찝어드렸잖아요. 한정희 의원님 발의한 거, 표창원 의원님 발의한 거가 이제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 게시판에 공개가 돼가지고 네. 일반인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녹화날 기준으로 어제 종료가 됐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일단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입법 예고도 체크해 보니까 뭐 화제가 안 되는 건 의견이 하나도 안 달리는 게 대부분이고요. 진짜 화제가 되면 이제 몇천 건 이렇게 의견이 달리는데요. 표창원 의원님 법안 입법 예고 게시판에 의견이 11,000개가 넘게 달렸고요. 한정희 의원님께 5,300개가 넘게 달릴 정도로 이 찬반 토론이 굉장히 활발했다. 위클리벳 덕분일까요?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일단 찬반 토론이 활발했다. 일단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는 되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부분 저희 이제 방송 보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찬성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네.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반대 의견들이 너무 조직적으로 올라온다, 그렇죠? 막 붙여넣기처럼 올라오고 막 선동당해서 올라오고 도배질? 같은 개념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한 뭐 광고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일부 그런 협회에서 단체에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했는데 이제 그 반대 선동에 대해서 좀 깨닫는 보호자분들이 다행스럽게도 막판에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수의계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사실은 단일된 목소리가 아니다. 네. 그리고 저희만 발을 동동 구르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이미 반려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다 알고 계시더라.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네이버 광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동물약국협회랑 대한약사회 이름으로 한 거, 6개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조목조목 저희가 네. 분석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어렵기도 하고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봐야 돼서 사실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선동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보호자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게 굉장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글인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런 거죠. 이번에 이제 입법 예고 게시판에 찬반 올라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제 육견협회들 또 생산업자들, 판매업자들, 경매업자분들이 조직적으로 반대 의견 다는 거가 이제 너무 지친 분인데 거기에 이제 동물약국 협회 분들까지도 이제 이런 걸 반대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이분이 이제 거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떤 글을 썼냐면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거예요. 이제 이분이 자기 블로그 글에 동물약국 협회 회장 개인 블로그에 올라간 글을 캡처해서 올렸어요. 근데 거기 글에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거죠. 그 글 제목은 지난번에 짚어드린 것처럼 한정희 의원이 수의사 이외의 사람은 모든 자가진료를 규제한다는 법안을 만든 이유라고 해가지고 이 동물보호 유관단체 한정희 의원의 의견 들은 동물보호 유관단체에 4개 수의사 4개 단체 이익단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왜 한정희 의원이 수의사 이외의 모든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는지 이제야 윤곽이 나온다. 그래서 가정치료관리와 같이 동물과 함께하는데 필수적인 보호자들의 치료 행위까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이게 과도한 규제라고 여기신다면 꼭 반대 의견을 짤막하게나마 올려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글 읽은 분들이 많이 반대 의견 남겼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이 보호자분이. 얼핏 보면은 동물 약사들이 마치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경제 사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이런 거죠. 정말 분노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저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협조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마치 보호자들을 위한다는 척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가진료 철폐 반대 서명만을 해오고 있고 이제는 급기야 동물보호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 동물보호법 이번에 한정희 의원님 발의한 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띡 발의한 게 아니라 사전 모임 갖고요. 반대하는 의견도 다 들었고요. 그렇죠?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동물보호단체 유관단 대표자 협의회라고 해서 동단협의라고 해서 회의를 4번이나 걸쳐서 만들어진 법안을 가지고 발의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번도 이제 참여한 적이 없고 그 안에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겼는데
거기서 자가진료 금지만 이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동물보호법 자체에 이제 반대 의견을 내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분은 이제 화가 난 거죠. 근데 저희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자가진료 조항이 철폐가 된다고 해서 지금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금지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동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마치 집에서 약 먹이는 거. 뭐 그냥 연고 발라주고 이런 것도 다 못하는 것처럼 이게 선동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실 수 있다고요. 네, 동물병원에서 예. 약 지어주면 집에 가서 다 보호자분이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 강아지가 아프면 약 먹이는 것까지 다 동물병원 데려가서 해야 되는 것처럼 선동을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진짜인 줄 알고 이제 반대 의견을 남긴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동단협 분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까지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동물보호법이 실제 개정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날 촛불 집회까지 하고 있거든요.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이런 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물약국협회라는 데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얘기한 적 있냐? 도대체 누구의 편이냐? 너무 화가 난다. 우리는 지금 번식업자들, 육견업자들도 모자라서 이제 동물약국 약사들과도 싸워야 되는 업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글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동물약국협회 회장이 여기 와서 댓글을 남긴 거예요. 저는 한정희 의원님 법안에 이제 반대한 적이 없다. 아니 본인이 블로그에 쓰셨잖아요. 캡처한 내용에도 반대한 게 있죠.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내가 캡처한 거에도 다 있고 이렇게 하지 않냐? 해서 막 수많은 이제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오고 갔는데 결국에는 이 동물약국협회 회장님이 뭐랄까 이제 진 거죠. 댓글 싸움에서. 그래서 자기 블로그의 글도 이제 의견 한정희 의원 법안에 찬성한다고 글을 또 올린 거예요. 그만큼 이분들이 선동을 하고 반대 운동을 하면서 법안 내용조차 살펴보지도 않고 보호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선동하고 반대했다는 게 또 한번 스스로 증명이 된 거죠. 근데 네. 진짜 현명한 보호자분들은 그 선동에 그냥 무턱대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게 이번 뭐 이 반대 운동 그 네이버 광고 통해서 2만 건이 넘게 반대 운동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댓글들을 또 보면은 이제 이걸 글을 보고 깨달은 보호자분들이 댓글을 남긴 거예요. 나도 우리 애 약도 못 먹이는 줄 알고 그거 광고 보고 반대 서명 운동 했다.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취소도 못 하고 막 이런 글들이 막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선동에 당한 분들이 있는데 뒤늦게라도 이게 선동이었고 잘못됐던 거라는 걸 깨달은 보호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저희가 계속해서 동물보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한쪽에서는 자가진료 철폐만을 그러니까요.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 이제 지적당하니까 이제 선동했다가 그 글도 내리고 글도 바꾸고 이러는 모습이 정말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그 글을 올렸던 동물약국 협회야말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네. 그것만 보고 네. 한 행동들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글이 정확히 지적이 된 거고 사실 글의 제목조차 동물 보호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밥그릇 싸움 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적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찔리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좀 이 동물보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가 왜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생명을 자꾸 밥그릇 싸움 또는 뭐 이익 그리고 경제 가치 이렇게 환원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동물을 생명의 차원에서 계속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근데 이제 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자 그렇다면 수의사들은 솔직히 어떤 생각이냐. 네, 맞아요.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이게 반대 운동 하시는 분들도 이거 동물약국협회 말고도 육견협회 분들도 뭐 생산자단체 반대 운동 하시잖아요. 한국 반려동물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상 나오는 피켓에 뭐 수의사만 배불리는 뭐 농림부 이런 법 반대한다 이런 피켓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학권 그런 대표님 게 정말 수의사들만 배가 불러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블로그 글 쓴 분도 여러분 한정희 의원 이 법안은 수의사를 배불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2달간 기록적인 더위 속에서도 많은 분들과 촛불 집회를 다니고 직접 보고 듣고 함께 이야기하였지만 수의사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의사분들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은 제가 이 자가진료가 하도 이슈여가지고 동물보호법 개정이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는데 이 수의사분들조차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일부지만 자가진료가 없어지면 동물병원 경영에 엄청 도움이 되겠네 해서 이거 빨리 없애야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개정하는 이유는 그리고 많은 수의사 단체가 동참한 이유는 동물보호 복지를 좀 올리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동참한 거지 절대 자가진료를 없앤다고 동물병원 경영이 도움이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수의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물 보호와 관련된 당사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반려인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한 축을 수의사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동물보호법이 발의가 됐을 때 어떤 내용인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수의사들에게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런 게 지금 부족한 거고 만약에 우리도 자가진료 얘기만 한다면 똑같이 밥그릇 싸움하는 이익단체로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자가진료가 제한되고 벌칙 조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실제 자가진료 하는 것들을 불법인 걸 다 찾아서 신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가진료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물병원 경영 이익이 확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걸 수의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수의사 처방제 확대해서 동물용 의약품 이 유통 관리를 제대로 막지 않으면은 사실 자가진료 제대로 제한할 수가 없고 동물병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동물보호법에 같이 담긴 내용들을 보면은 동물 생산업 허가 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 판매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실 동물병원에 새끼 강아지가 더 적게 올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동물병원 경영에는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사실은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찬성하고 동참하는 이유는 동물보호 복지 수준을 올리기 위한 거에 우리가 그 함께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수의사분들도 절대 이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찬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한테는 이익에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동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가진료 제한하는 거가 우리 모든 수의사들의 이익을 좋게 해주고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수의사라는 직업이요. 참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학범 대표님 네. 제가 위클립에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수의사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정말 가장 순진하게 네.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은 맞습니다. 직업군으로서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동물이라는 생명을 다루는 직군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직군이기 때문에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이번에 동물보호법 발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 네. 사실 그동안은 수의사 분들하고 동물보호단체 분들하고 가장 친했어야 되는 네. 두 축이 약간 반목하는 부분이 네, 좀 있었거든요. 대면대면했죠. 그렇죠. 근데 이 일을 계기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대승적 차원에서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 기회에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동참하시고 더 네.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꼭 많이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클립의 황당무게 이번 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